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삼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잎이 타들어가고 생장을 멈추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청주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청주시가 생활권별 체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네 번째로 가경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7년까지 4곳의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로 건립합니다. 단양 적성 주변에 분포된 140여 개의 고분군 중 2기에 대한 발굴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또 하나의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년 전 광주광역시 동구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오늘 오후 청주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낮 시간대라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원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한 대가 드릴로 옥상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30분 가까이 철거 작업을 진행했는데 반대쪽 부분을 건드린 순간 앙상하게 남아있던 지붕 전체가 눈 깜짝할 새 무너집니다. 큰 공음과 함께 일대가 흙먼지로 뒤덮이고 바로 밑에 있던 작업자들은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실속 없는 안전 펜스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주위의 전선도 끊어졌습니다.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도로를 덮친 상태인데요.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상가와 주택 450가구에 잠시 정전이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고 인접한 원룸 18가구는 아예 전기가 끊겼습니다. 2차로인 도로 통행도 양방향 모두 통제돼 운전자들은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거 작업이 너무 위험해 보여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전화를 몇 번 했죠. 네? 그런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사고는 예기된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해당 건물은 그제부터 철거가 이뤄졌는데 감리단 측은 작업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 거였는데 우리 너무 철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안 넘어오고 철근에 매달려서 돌아가지고. 3년 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지만 배운 교훈은 없고 건물 철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상기후에 인삼 농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잎이 타들어가고 생장이 멈추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 면적만 200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군 간물면의 한 인삼밭. 5천 제곱미터의 인삼밭이 온통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봄에 2년근 인삼 모종을 심고 애지중지 살폈지만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고온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이맘때부터 잎의 양분이 뿌리로 가서 뇌두가 형성될 때지만 폭염에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이게 6년을 크는 거 아니에요, 6년을 크는데 이렇게 한 해 타격을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수확할 때 가서 절반 수확도 안 나온다고 봐요. 인근의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이 타들어가고 생장을 멈추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4년 이상 된 인삼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4년근 이상은 돼야 내다 팔 수 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온 장애를 입었는데 이에 농사를 지면서 제가 한 30년을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고온 장애 입은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전국 인삼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충북의 피해 면적만 벌써 200만 제곱미터에 이르면서 올해 인삼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국회 야 6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는 사전 예방부터 대응과 수습, 피해자 지원까지 모든 단계가 참혹한 인재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양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유적인 단양 적성 인근에서 발견된 140여 기의 고분군 가운데 2기에 대한 발굴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발굴이 지연되면서 도굴 등 훼손의 흔적이 있지만 신라의 6세기 단양 일대 진출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제265호로 지정된 단양 적성입니다. 진흥왕제위 15년째인 554년, 신라가 한강의 상류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는 데 필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당초 고구려 영토였던 적성엔 신라의 새 영토임을 확인하는 신라 적성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적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m 지점, 단양 적성 고분군 학술 발굴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지표조사로 확인한 140여 기의 고분 분포 중 2기의 신라 돌덧널 무덤입니다. 실제 적성이 언제 초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적성 주변에 있는 이 고분군이고, 이번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단양 적성에 살던 지배층들의 무덤인데 37호분에서는 금동 귀걸이, 127호분에서는 굽다리 접시 등 총 5점의 유물도 출토됐습니다. 다만 고분 내부에서 발견된 과자 봉지로 도굴 등 훼손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훼손이 좀 안 되고 도굴이 안 됐을 텐데, 이게 좀 조사 과정에서는 도굴이 되어 있는 상태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의 역사성을 밝힐 귀중한 자료가 될 단양 적성 고분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요즘에는 국가유산을 지정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가치를 확산시킬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가면은 역사문화공원으로 다 만들고서 또 우리 사회교육이라든가 학교교육 이런 관광과 연계하고,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단양 적성처럼 적성 고분군이 국가 사적 등에 지정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꿀잼 도시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권별 체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로 가경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4곳의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건립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년) 만에 공사 끝에 청주 가경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44억 원이 투입된 3,200여 제곱미터의 체육센터에는 6개 레인의 수영장을 비롯해 탁구와 배드민턴, 요가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실로 구성됐습니다. 여가나 체육시설이라고는 인근 공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서 이게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 언제 개관을 하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게 가경동에 들어와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수영장은 1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우선 8개 강습을 개설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시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4명 중 1명이 수영장을 가장 필요한 시설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경센터의 개장으로 민선 8기 청주시의 국민체육센터는 4곳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산남센터가 들어서고 이후 2027년까지 오창과 서원, 명암동 어린이센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3년 후에는 전문 생활체육시설 8곳이 시내 곳곳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까운 곳에서 수영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입니다. 일상에서 체육활동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청주시는 지난달 오송과 미우강 파크 골프장에 45홀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라 할 만큼 지하 공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이 부산에서 열렸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주차된 차량 87대를 태우고 8시간여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협소한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건데 부산 소방이 전국 최초로 실제 지하 주차장에서 훈련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기차를 질식 소화덮개로 덮고 배터리가 있는 차량 아래로 특수 관창을 집어넣어 물을 뿌립니다. 배터리 온도를 낮춰 열폭주 우려가 사라지면 차량을 외부로 옮기고 차를 수조에 담가 재발화를 막습니다. 열폭주가 일어나서 한번 진화되더라도 다시 재발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다량의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밖으로 저희가 견인 교체한 다음에 완전 진화를 실시했습니다. 빠르게 화재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소방차도 필수입니다. 문제는 일반 소방차 높이가 3m인데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주차장 높이는 2.7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래된 지하 주차장은 진입로 높이가 낮다 보니 이런 소방 차량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산 소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을 위해 소형 펌프차의 높이를 낮춰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지하 충전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가운데 부산시도 전기차 화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지하라든지 산형 지형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소방차 출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기차 위험지대인 타워형 주차장에 대해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초고층 건물 최대 밀집지이자 고지대 아파트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살린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청북도 교육청에 불법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학교를 대상으로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 원스톱 보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 부단체장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이에 불복해 소청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병대 부시장도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청주시가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충청북도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을 만나 오송역 선화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역 철로 아래 공간에 300평 규모의 전시 홍보 공간을 조성하는 김 지사의 구상에 대해 이성해 이사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 사용 허가를 받은 가운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가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충청북도가 기존과 같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는 최근 국비와 지방비의 사업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AI 영재고 건축비 200억 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오송읍에 들어설 충북의 AI 영재고 건립 사업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반영한 사업으로 이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발생한 오송 2산단 탁수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상수관로 세척 작업을 끝냈습니다. 청주시는 오송 2산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19억 원을 투입해 주거 상업 권역 상수관로 16km와 아파트 공장 권역 상수관로 16km를 세척했습니다. 장애인 볼링 선수의 기량 향상과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제3회 청주시장기 장애인 볼링 대회가 청주 더웰 볼링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팀을 꾸려 혼성 3인조 단체전과 개인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변창수 청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천시가 주식회사 카카오와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 지도 앱에 적용해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없는 정류장에서도 버스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제천시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2024 괴산 고추축제 행사장을 대상으로 고위험 병원체와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행사장의 메인 무대와 관객석, 공중화장실 등 25개 지점을 선정해 고위험 병원체 6종과 호흡기 바이러스 9종에 대한 유전자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 괴산 고추축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광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필리핀 세부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에어로케이는 먼저 오는 10월 5일부터 3주간 주 2회 운항을 통해 수요를 판단한 뒤 정기편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노선은 청주공항에서 처음 취항하는 것으로 에어로케이의 5번째 동남아 노선입니다. 청주시는 오창 테크노폴리스와 밀레니엄타운 사업 대상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오창읍 후기리와 가좌리 등 2개리에 걸쳐 있는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후기리로 행정구역을 통합합니다. 또 4개 동에 걸쳐 있는 밀레니엄타운은 도로를 기준으로 사천동과 주중동, 오동동 등 3개 동으로 재편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